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조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은행원, 승무원, 텔러, 마케터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감정노동이 심한 종목군들이라는 점인데요. 감정노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감정노동은 고객의 기분에 맞추거나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좀 하는 어떤 근로행위라고 하는데요. 감정노동이 가장 센 직업 1위가 텔레마케터였습니다. 호텔 관리자나 네일 아티스트 주요소 직원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마 지금 결과 들으시면서 조금 뜨끔하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전화 받으러 갈 때나 좀 기름 넣으러 갈 때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서로 좀 기분 좋게 좀 일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내 주식에 빠졌을 때 또 티를 안 내려고 좀 노력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하루 감정 노동에 시달리셨다면 또 저희 VVP와 함께 하시면서 또 기분 전환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네요. 화요일에 또 반가운 손님 맞아드려야죠. 이종부 전문가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오프닝을 작성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가님 워낙에 솔직하셔서 감정노동 같은 거는 전혀 좀 시달리실 것 같지가 않다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맞나요? 예, 저도 그래서 좀 전에 네. 이야기할 때 속으로 웃지 못한 게 바깥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왜요? 저는 네. 억지로 뭐 그렇게 참으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예상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예. 네. 근데 정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전 다른 사람 감정만 좀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솔직한 거 정말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일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상담할 때 직설화법으로 맨날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조금, 글쎄요, 성에 안 찬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또 답변이 나올 때는 좀 속상하시다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잘 또 새겨 들으시면은 전략 세우시는데 또 고민하고 계신 종목도 해결책 찾는데 많은 또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직선화법도 이종부 전문가의 코멘트 받아보실 분은 어떤 분일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희 VVIP 즐겨보시죠, 청자님? 예, 아유, 저는 그냥 1년에 매년 계속 가요. 네. 팬이세요. 이종부 전문가님도 반가우시죠? 예, 아유, 이종목 네. 전문가님 정말 시원시원해가지고 제가 한번 종목 단단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딱 걸렸어요. 또 행운 잡으셨네요. 너무 그냥 고마워요. 예. 네. 기회 잘 활용 오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잘 좀 물어봐야겠어요. 네. 주식 하신 지는 시청자 얼마나 되셨어요? 그전에 한 10년 전에 해가지고 돈 많이 까먹고 네. 이제 안 했어요. 안 하다가 10년 동안 하셨다가 10년 전에요? 좀 네. 이제 작년에 좀 5월 달부터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손해만 계속 나네요. 아주. 1년 정도 다시 시작하신 지는 되셨고 이후에는 네. 조금 힘드시네요. 그러면. 네. 네. 언제부터 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셨어요? 매매하시면서 1년 동안? 이게 신경을 빡세하게 안 쓰고 저는 느긋해 성격이 그래가지고 아니 작년에 이제 샀으면 좀 6월 7월 달에 팔았으면 그냥 뭐 손해 안 보고 다 팔았어요. 네. 그런데 그냥 놔두고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내려가지고 손절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바꿀라니 못 바꾸고 사서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수익도 못 나고 그냥 네. 그러고 있어요. 예, 예. 주식하다 보면 어떨 때 또 느긋한 성격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느긋하게 좀 보다 보면 매도 타이밍도 놓치고 해서 아마 좀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종목만 잘 고른다면 또 이런 느긋한 성격의 매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들 좀 어떻게 골라서 매매하세요? 아니 저는요 네. 이거 토마토 TV만 보고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전문가님들 뭐 말씀하시는 거 보고 네. 그냥 샀어요. 예. 근데 방송에서도 워낙에 또 하루 동안에도 많은 종목이 추천이 나가니까 아마 잘 선별 작업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하니까. 예. 네. 요즘 좀 어렵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방송 추천주 거의 뭐 저희 토마토 팬이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TV 보면서 방송에 나온 추천주들을 잘 체크를 한다. 근데 좀 이슈가 되거나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또 그날 방송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니까 글쎄요. 일단 방송에 의존해서 종목들 매매를 한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이제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그게 이제 독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이제 방송에서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잡으면 독이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냥 뭐 10년 정도 하다가 또 쉬었다가 하신 분이라 좀 네. 그래도 어쨌든
방송을 보고 하든 신문을 보고 하든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요거 하나가 분명하게 이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매매를 자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겠죠. 연세도 있고 시간 타이밍이 안 맞고 그럴 네. 때. 근데 이제 장세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될 때는 매매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될 때는 그래요.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거. 이거 되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만의 매매의 좀 원칙을 기준을 확실하게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가장 좀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포트 보면서 조금 더 공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상자님.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까요? 예, 네, 원익 아이패스 네, 그게 12,100원에 네, 30%. 들어가셨고요. 네. 예, 삼성전기는 내내 안 사다가 지금 며칠 됐어요. 그게 좀 이따 샀어야 되는데. 아, 최근에 바로 매수하신 듣고 사가지고, 종목, 예, 네, 삼성전기, 63,700원에 30%. 네. KB금융은 작년에 산 거예요. 이게. 아, 오래되셨어요. 네. 네. 저기 37,000 원래는 48,000원 물타기 하고 37,700원에 40%예요. 그래서 비중은 더 늘어나신 게 이제 40%군요. 예, 단가는 조금 예. 낮추고 KB금융 가장 오래 들고 좀 고생을 하신 것 같고 삼성전기는 최근에 들어갔는데 스스로 매수 타이밍이 약간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전문가 좀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예, 원익 IPS, KB금융, 삼성전기. 제가 이토마토에서 여기 종목 진단 VIP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단해 드릴 때 가장 굵은 주식,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종목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우량주, 대형주, 안전빵 주식 이런 것들을 처음 해드립니다. 시청자님. 근데 여보세요? 예. 들리시죠? 예, 잘 들려요. 이정부 정관님 너무 그냥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해주시게 고맙기는 돼가지고. 뭐가 고마워요. 자,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보니까 최근에 산 것도 있고 예전에 샀던 거,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조금 더 이따 사려고 했는데 먼저 샀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주식은 타이밍이죠. 타이밍인데 지금 원익 IPS 먼저 해드려 보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원익 IPS가 최근에 16,000원에서 9,000원이면 뭐 거의 뭐 반토막 난 거죠. 근데 주식 시장은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하락한 폭의 절반을 지금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 들어주는데 오히려 원익 IPS는 빠졌다가 그죠? 요새 뭐 움직이나 했더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와갖고 IT 좀 올라가나 했더니 올라가기는커녕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아마 그런 케이스에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원익 IPS가 지난 6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해갖고 되게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서 IT 섹터, 반도체, IT 부품 섹터에서 그 왜 요새 막 움직임이 좋았던 핀테크,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그죠? 막 거기에 들어가는 IT 부품주들 말고 그냥 정통 반도체 쪽, 섹터 쪽, 정통으로 걔네들 중에서는 원래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주가가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올라간 종목이 원익 IPS였습니다. 원익 IPS. 그러니까 얘는 원래 다른 IT 반도체 섹터에 있는 주식들 빠질 때 혼자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늦는 겁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고 봤더니 실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도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망매가 나와갖고 매가리가 없이 빠져버린 겁니다. 시청자님.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 지금 저쪽. 원익 아이패스를, 예, 그때는. 그러니까 다른 저쪽 IT 섹터가 올라갔대. 그러니까 IT 부품이라든가 IT 섹터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는 진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는 10개도 안 돼요. 코스닥의 IT 부품주 최소 6, 70개 가까이가 되거든요. 6, 70개 이상 되는 종목 중에 10개도 안 되는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았고 나머지는 죄다 빠졌어요. 근데 얘는 같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3분기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실적이 조금 괜찮아지면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아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거기서
이 주식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게 보인다라고 진단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원익 IPS의 주가의 큰 추세와 패턴이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빠져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고점에서 물으면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다가 일반인들이 주식을 잘 하려면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쪽, 그죠? 7, 8천 원대로다가 이쪽으로 죽을 때 이걸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워 먹은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11,000원에서 13,000원 요 라인, 요 정도 가격 정도에서 한번 팔아먹고 기다리고 다시 얘가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 주식인데, 그죠? 예, 매수가가 가장 아리송한 가격에 매수가를 지금 이 주식이 매수가가 이제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시청자님. 예. 아마 실적은 그냥 어라운드형 정도로는 나와 주겠죠. 아마 급격하게 좋게 나올 가능성은 떨어져요. 얘가 만약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주식이었으면 이렇게 죽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죽었다라는 자체는 실적 발표가 나와도 아마 뜨끔미지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 회사 주식 담당자한테 실적 좋게 나오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 안 되고, 그거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아까 근데 123% 저 장보는 남자 그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게 쭉 비춰지는데 그 정도 이렇게 보이던데. 예.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건 잘 제가 볼 시간이 예, 없죠. 아니 이 토마토에서 예, 나오는. 그건 뭐 이제 그쪽 사람 의견인 거고,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청자님.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게 가면 아마 갈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갈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 정도면 11,000원 정도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니 11,000원만 가도 좋겠어요. 예.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예.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그죠? 다 팔으려고 그냥.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11,000원은 가겠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까지 가라고 제가 기도드리죠,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까지 예. 너무 요구하는 게 센데. 기간이 얼마나? 기간이. 글쎄요, 이거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 하려나. 제가 그러니까 이 토마토 사람들한테 통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 미국이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상했으면 이거 갖고 가면 전고점 가요. 미국이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상했으면. 근데 얘네들이 금리 인상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이 지금 이제 뒤죽박죽 돼버린 거죠. 근데 10월 말에,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뒤에 FOMC 회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FOMC 회의에서 정말로 이제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노출되어 있는 뉴스가 나와갖고 실망 매매가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운대 없게 거기서 금리 인상해버리면 그냥 작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청자님이 뭐 언제 정도까지 기다리면 갈 수 있겠어요라고 한다면 이게 그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다 받쳐주면, 그죠? 예. 뭐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면 한 30일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 정도 있으면 뭐 11,000원, 12,000원 잘하면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맞추면 전 무당이죠, 무당. 근데 이게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많은가 어찌는가 그거 모르겠네요. 상당히 고수인데? 그죠, 시청자님? 그러니까 그거까지 제가 맞추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전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떨어지죠. 있으면 지금 팔아야 되나 그거 여쭤보려고요. 전문가님한테. 이런 거는 아까우니까 반등시 매도하세요. 반등시. 10,000원, 11,000원 안 와도? 글쎄,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의 의견입니다. 이게 빠지는 게 더 확률이 높은가, 좁게, 그것까지. 지금 상태에서 10%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예. 10%. 여기서 10%가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10%는. 아, 그래요? 아이고, 예. 그럼 그냥 참만 다행이구만요, 아주 그냥. 예.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못 합니다. 예, 이 종목의 광팬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해드린 거예요. 예, 아유, 너무. 자, 그 다음. 고맙습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아니, 그래서 그냥 이 종목 전문가님이 그냥 들으려고 그랬죠. 자, 예. 그 다음에, 자, 삼성전기. 예.
자,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원익 IPS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기는 그동안 이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그죠? 무섭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기는 요번에 삼성페이와 삼성전자의 후광을 아주 지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그죠?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이 주식은 보유 의견이에요. 의견 자체가. 아시겠어요? 의견 자체가 보유 의견이고 거래량이 한 150에서 200만 주 이상이 2, 3일 연속 터져주면 8만 원은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청자님.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거래량 없이 지금처럼 매가리가 없이 그냥 힘이 빠져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 5만 5천 원, 그죠? 5만 3천 원, 5만 5천 원 정도 눌림목.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얘가 이제 미적미적 되면 그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버팅기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뉴스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게 제가 아까도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통째로 얘기한 건데 그거는 아까 시청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자기만의 매매 기준, 그죠? 그리고 추세 패턴 정도를 쪼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내가 왜 시청자님한테 그동안에 모든 저기가 이제 지났다라고 한 거냐면 이거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걸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각 자리를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자리가 요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든지 말든지 해도 전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다 에너지를 응축하고 나면 삼각형으로 에너지를 응축했다라는 자체는 매수와 매도의 세력들이 균형이 맞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가 버팅기고 있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면 얘는 위로 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위로 튈 때 거래량만 조금만 늘어나줘도 요 7만 원만 벗겨내면 8만 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고 세게 가면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님.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러면 삼성전기를 제가 500주인데 지금 살 타이밍은 안 됩니까? 글쎄요. 하지만 사야 나 지금 사야 돼. 이건 원래 종목을 추천하는 프로가 아니라, 그죠? 조정받으면 매수 관점은 얘기해 줄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당장 사지 말고. 그죠? 네. 지금 당장은 그냥 갖고 있는 거 잘 하시고 거래량 보면서 조정받으면 더 사는 거는 뭐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지극히 이종복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청자님. 그러죠. 만약에 내가 이종복이가 항상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은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 그 다음에 추세 패턴 정도만 이 정도만 쪼개낼 수만 있으면 부담 없죠. 그죠? 주식 아마 앵커님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여기 이분한테 이거 진단해 드릴 때 처음이다. 내가 여기서 이토마토 사람들이 종목을 물어봤을 때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대형 우량주다라고 하는 종목을 물어본 거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죠. 8월 18일 날 대형주는 아니어도 여기 보면 8월 18일 날 LS 파라다이스 제일기획 질문했던 남자분이 있었어요. 이거 다 우량주잖아요. 그죠? 이종복이가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7월 말 8월 초에는 주식시장 조만간에 폭락할 수 있고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저점 대비 4배, 10배 올라온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시점에 원래 대형주, 수출주를 물어봐야 되는데 죄다 개별주만 물어봤다라고 내가 막 뭐라고 했던 타이밍 있죠? 그때 샀어야 되는 겁니다. 이토마토 사람들. 그때 이쪽 대형주, 수출주, 대형주를 거기서 샀었어야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권미란 앵커가 있을 때 장을 박스권으로 주고 지수를 고점을 245로 다 높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업종 대표주, 수급 개선 시 업종 대표주 관심 가지라고 할 때 권미란 앵커는 딱 물어봤다고. 이분처럼. 그걸 요목조목.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얘기한 게 조선주, 철강주, 순환매. 최근 2, 3일 동안 조선주, 철강주 확 날라갔죠. 근데 지금 삼성전기는 거꾸로 죽고 있잖아. 그러니까 못 가고 있잖아.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주식은 사고 싶으면 얘가 이제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하는 겨. 그리고 5만 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거고
5만 원이 깨지면 4만 원대까지 내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을 딱딱 잡아놓고 거래량만 보면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금리 그러니까 이토마토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FOMC가 열어 죽인 겁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런지 여기서 그냥 얘기할까요? 일단 시황 얘기 이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그러면 그거는 제가 시황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종복이 광팬님.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삼성전기 지금은 관망. 그다음에 조정받는다면 뭐 조금 더 사는 거는 말리고 싶지는 않다. 다만 얘가 거래량이 증가를 해서 올라갈 때 7만 원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10만 원, 11만 원까지 목표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얘가 그 타이밍에 됐을 때 주식시장은 변곡점에 닥쳐요. FOMC. 그래서 그 FOMC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금리 결정을 하고 연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거 참고하면 이제 삼성전기 대응은 껌이죠. 여기서 껌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보유 의견, 그 다음에 거래량 참고, 거래량 증가하면 전고점 언저리까지는 괜찮고 거래 감소하면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가져가도 괜찮겠네, 보유해도. 그렇죠. 예, 의견이 보유 의견입니다. 예. 자, 그 다음 105560. 제가 대형주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지 만약에 개별주였으면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지금은 개별주를 건드리는 타이밍이 한참 늦은 거죠. 한참.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이번이 세 번째, 네 번째. 시청자님, 이거 국민은행 네 번 가까이 진단해 드린 거예요. 이종복이가. 그 사람들이 그러겠어. 이종복 전문가 국민은행 전문가라고. 그죠? 저는 국민은행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자, 국민은행 마찬가지. 주가가 34,000원을 깨고 크게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떨어지나 동주가는 38,000원에서 39,000원.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4만 원대입니다. 거기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명분도 없다. 더군다나 은행주는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가장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그건 아시죠? 예.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1.5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 한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0.25 정도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행주는 올라갈 명분이 없는 거죠. 해서 교통정리. 은행주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군은 틀림없으나 큰 수익을 내기에는 역부족인 종목이니 그죠? 비중을 절반이라도 축소하시기를 권해드린다. 그럼 비중 축소가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려고 하셨죠? 예, 그러죠.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건. 예, 37,000원에서 38,000원 정도 가면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합니다. 왜냐? 예. 금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본전은 오겠네요. 매수가가 37,700원이세요? 예. 예, 그럼 뭐 본전은 가겠네요. 그럼 시청자님. 이게 기간은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기간이요? 가만있어 봐. 이분 연세가 뭐 별로 그렇게 나이도 52년생. 50. 52년생. 기간이요? 예, 예. 기간은 글쎄 이거 FOMC 이벤트가 10월 말에 했는데 갖고 있었어요. 43,000원 가는데 안 팔고 놔뒀다 이랬다니까 지금. 그러면 한 1년, 달 1년. 보름. 얘도 한 달 보름 정도. 아, 그 정도만 가면 예, 그 정도면 한 38,000원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그 정도. 아이고, 그냥 너무 시원시원해 그냥 잘해주셔서 고맙네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종목 진단 해준 것 중에 정말 제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다. 그죠? 예. 왜냐면은 대형주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화학주, 정유주, 조선주 뭐 아무거나 철강주까지 그냥 아무거나 샀어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샀으면 최소 30에서 35%, 그다음에 조선주, 철강주 쪽을 들어갔어도 기본적으로 10%, 12% 정도 수익을 그냥 간단하게 내야 되는 장에서 어려운 종목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진단 드렸던 겁니다. 예, 예. 손해만 보고 있어 여지껏. 아유. 네. 요 정도면 됐을 거예요 아마. 예, 네. 이종호 전무관님 수고하셨어요.
네, 시청자님 워낙에 꼼꼼하게 다 뭐 짚어주셔서 물어보셔가지고 속 후련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예, 아유 너무 감사하죠. 예, 고맙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되셔서 좀 다 답답한 점 풀리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예, 매매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매매 잘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게시판 상황 잠깐 좀 체크 도와드릴까요? 오늘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실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좀 대형주에 대한 매매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게시판에 그런 종목들도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 그리고 사라민 HR, 페노션 같은 종목들 궁금하다고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좀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선물 따라잡기 하는 도간의 증권통이나 게시판 통해서 좀부터 계속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또 바로 점검해서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